네, 안녕하십니까. 도계환입니다. 자, 오늘 그 공부해 볼 물건은요, 여기 있는 이제 그 경상북도 성주군에 있는 이제 분묘에 대해서 경매 진행 사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딱 봐도 묘죠.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나뭇잎 557외 1필지. 예, 이렇게 그 두 개의 필지가 이제 경매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필지의 합계는 25평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만 보면은 사실 관심이 안 가는 물건이죠. 예. 이거를 뭐 이제 물건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진행하는 이제 경매 물건으로 공부하는 이 그 프로그램은 다양한 물건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저하고 함께. 그래서 이런 물건도 있구나. 이런 것도 경매로 진행 중이구나. 또 이런 물건을 접근할 때는 요렇게도 접근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배우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의 교육의 핵심은 경매의 편견을 타파하는 것이라는 거 꼭 암기하고 계시죠. 일단은 경매 편견을 깨지 않으면은 물건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건이 눈에 안 보여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팅을 나갔을 때 사람의 외모만 보고 평가했을 때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고르기가 힘든 것처럼, 또는 이제 어떤 재물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현 시점, 내가 소개팅하는 시점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재물, 뭐 이 정도를 기준으로 또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결혼했더니 몇 년 안에 사업을 한다고 망해버리더라.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걸 잘 모르는 입장에서 현재 내 눈앞에 이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습관을 잘못 들여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죠. 눈이 잘못됐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마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로 경매 물건 또한 내 눈앞에 있는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면 그 별로다. 특히 경매에 있어서 현재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 같으면 왜 재개발 투자가 있고 왜 재건축 투자가 있고 또는 이제 토지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나중에 개발될 걸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물건들을 접해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이제 저와 함께 하는 거죠. 물건 공부로. 여기서 보시면은 이 그 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게 묘로 돼 있어가지고, 요런 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이걸 왜 사지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이거를 샀다면은 당연히 가족이 샀지 이걸 설마 남이 남의 묘를 사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거의 10중 8구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분묘 기지권이고 25평이고 우선 매수가 있다. 그래. 우선 매수가 있다라고 한 말이 이렇게 적히면은 뭘로 생각해야 돼요? 지분이 나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선 매수는 이제 통상적으로 지분이 있을 때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신청하는 거다라는 거를, 이거는 법률적 근거, 권리 분석에서 흔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금 채권이 있다는 것은 이 그 소유자, 이 토지의 소유자가 어떤 사업을 하시던 분인갑다라고 추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이제 그 3명이나 응찰을 했네요. 자,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에 있는 거고요. 1필지니까 이제 2필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분이죠. 지분이니까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25평 정도니까 시골 땅으로 25평이고 더더군다나 지분이라고 하면은 어디 하등에 쓸 데가 없는 물건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가도 이제 싸죠. 이런 땅은 뭐 맹지이기도 할 것이고 어디 쓸 데가 없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물건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간 농경지대, 맹지, 맹지라는 건 뭔지 아시죠? 길이 닿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납골 땅에 영향받지 않는 감정가. 이 말은 뭐냐면 납골 땅이 없다고 봤을 때 정상 토지 가격이라는 거예요.
정상 토지 가격일 때 이렇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이제 주로 보면 법정 지상권의 제한을 받을 때에 토지를 감정할 때도 이와 같은 논리고, 납골 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이 영향이 없을 때는 얼마, 있을 때 얼마,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고요. 여기는 행사 제한을 1회로 정해놨네요. 그 다음에 가족 납골 땅이고, 납골 땅으로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가격이 감정가다. 77만원은 위에 납골 땅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평가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납골 땅이 없다고 보면은 88, 19만원, 그러니까 한 100만원 정도 될 거를 납골 땅이 있다고 봐서 77로 감정을 한 거다. 77이 아니네요. 74만원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557의 묘지에는 15제곱, 30 중에서 일부인 15제곱인 4.54평이 경매로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557의 2번지, 557번지에는 4평, 557의 2번지에는 20평 정도가 지금 경매 매각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낙찰받으면 557번지나 557의 2번지나 둘 중 어느 것도 내 걸로 온전하게 소유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물건 개요니까 사진을 좀 더 봐볼까요? 사진. 사진 보면은 상당히 좀 손질이 좀 많이 돼 있죠. 이런 거. 여기 제사 지낼 수 있게끔 있고요. 이렇게 좀 다른 데보다 조금 돈이 좀 더 들어간 묘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게 산 바로 그 아래에 있는 거라서 이게 무슨 개발로 어디에 쓰긴 참 머시기한, 쓸 수 없는 거죠. 이렇게 57이 있고 571-2번지 요 두 필지죠. 9번하고 10번. 9번하고 10번 중에서 이 557에도 아까 그 4.54평이 있고 557의 2번지에도 한 20몇 평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정도 있는 묘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는 이제 그 분묘 기지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으셔야 되는데, 이제 권리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분묘는 여기고 기지는 분묘가 깔고 있는 땅을 기지라고 합니다. 이런 권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500년 동안에 유교 문화가 있었죠. 조선시대 때 특히 유교 문화가 발달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판례에 의해서 이제 형성된 거죠.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해가지고 이 분묘가 있는 경우에는 이 묘지에 있는 땅은 설령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바뀌더라도 이거를 철거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낙찰 받는다고 쳐도 이 묘지를 이장해 주세요라고 한다든가 없애 주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사람 손이 후손들의 손이 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되냐 안 되냐의 성립과 불성립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성립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내가 받아도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그 다음 이 땅 자체의 감정가가 74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낙찰받은 다음에 이 묘지를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74만 원 감정에 물론 이제 감정가 기준으로는 하지 않아요. 시세 대비해서 그 지료 청구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지료 청구가 1에서 한 2%나 대가할 겁니다. 그래서 한 돈백이라고 봤을 때 1이면은 지료가 보면은 1%면은 연 1만 원이 되겠죠. 연 1만 원. 그러면 한 달에 한 8,000원 정도 받는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받자고 여기 응찰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하등의 이제 투자로는 가치가 없는 거다. 이 땅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관계는 지분이고 근저당이 이제 지분 근저당이 있고요. 쭉쭉쭉쭉쭉 하다가 이 지분에 대해서만 임의경매가 진행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랑은 상관없이 이 지분 소유자의 토지가 경매로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권리 분석이고 뭐 입지할 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입지 분석으로 보면은 성주군 수륜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보면 산이죠. 여기 월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은
산이 이렇게 등고선이 있고 그 중에 이 아래에 있는 산하고 동네 초입에 있는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보면 이렇게 나뭇잎 이런 데가 이제 나중에 개발되면은 돈이 돼서 이런 걸 주로 사놓죠.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경북 성주라서 산이 너무 많죠. 이렇게 운수면, 남성주 이게 수림면이 있는데 혹시 수림면 쪽에 어떤 개발이 있나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가야산 야생화 식물원 이거 가야산 국립공원 여기가 해인사는 합천해인사인데 그죠? 여기 보면 축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왼쪽으로 평양으로 가 있죠. 여기가 성주군, 여기가 칠곡제이시, 여기 보이시죠? 칠곡, 금오산, 그 다음에 여기 김천에서 쭉 내려가는 KTX가 어디까지 가냐면 거제도까지 내려가죠. 거제도까지 내려가는 거를 여기 보면 중부 내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부 내륙 여기는 통영 대전 고속도로인데 그 중부 내륙 남부 내륙철도 남부의 내륙철도 여기는 이제 중부 내륙 고속도로고 철도는 남부 내륙 철도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를 거쳐냐면 김천을 거쳐 가지고 여기 거제도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죠. 지금 여기죠. 김천은 여기죠. 김천은 대구까지 가는 KTX 중간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남부 내륙 철도가 거제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제도까지도 서울에서 뭐 한 2시간 안쪽으로 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죠. 거제도 좋습니다. 자, 요런 입지 정도고, 그래서 남부 내륙 철도에 대해서 보니까 KTX 성주역이 지나갑니다. 성주역이 지나가요. 이게 어디냐면 수륜 면사무소 쪽으로 지나갑니다. 수륜 면사무소. 이렇게 쭉 김천에서 쭉 해서 거제까지 여기 나오죠. 남부 내륙 통영 KTX. 이렇게 통영까지 KTX가 나네요. 그래서 근데 이게 수륜면을 지나가요. 수륜면. 여기 요런데. 이런데 지나가는데 요거가 뭐예요? 농지죠. 이런 데가 나중에 개발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KTX에서 여기 생긴다고 여기에 뭐 어떤 취락지구가 크게 형성되기는 어렵죠. 워낙에 시골이니까. 그러나 수륜면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이 토지도 수륜면이죠. 수륜면 나뭇잎이죠. 수륜면 나뭇잎. 이렇게 입지 분석한 거예요. 쭉쭉. 그러니까 보이죠? 나뭇잎, 수륜 나뭇잎이에요. 요게. 여기가 나뭇잎 이 구조잖아요. 이 구조. 이 구조가 좀 전에 있었던 구조 아닙니까? 여기 어딨냐? 여기잖아, 여기. 그죠? 그래서 이 바운더리에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이거 혜택 보자고 뭐 묘지를 산다는 건 좀 말이 좀 안 되고, 오히려 이런데 이제 빈 땅들 이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걸 목표로 한다면 이 인근에 나온 급매물 같은 걸 사놓으면 돈이 되겠죠. 또는 이 인근에 경매물건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는 우리 경매장이가 이제 해볼 수 있는 행위죠. 해볼 수 있는 행위. 이렇게 보시고, 네, 요 물건인가 어디야? 요거죠. 그래서 이제 입지 분석은 굳이 이제 따진다면은 KTX 남부 내륙 그 성주역이 생기고 그거가 수륜면 나뭇잎에 들어간다더라. 이 정도 분석.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굳이 장단점 따진다면은 장점이랄 게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살 거가 아니니까 장점은 없고, 단점은 산다면은 장점은 사놓고 뭐 지료 소송할 건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려 가지고 뭐 우리가 흔히 지분경매 쫓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지분경매만 오지게 강조하는 애들. 이런 거 사서 이제 토지 그 제사 지내는 이 사람들을 괴롭혀 가지고 내가 350에 샀으니까 야, 네가 700 좀 받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되면 소송비 500 들여서 소송한 다음에 이걸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가지고 다시 경매를 치는 이런 스토리를 꼭 지분 경매하는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데, 돈 안 되는 뻘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 산다고 하면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심심풀이로. 그러나 이거는 좋지 못한 거고 그 대상에 속하지도 않고 수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점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이거는 실질적인 어떤 지분 이 묘지 소유자가 낙찰을 받는 게 맞는데 그러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는데 혼자서 뻘쭘하게 350을 썼을 리는 없잖아요. 아니면 누군가가 350을 써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보면은 공유자의 대상에는 여기는 이제 소유자가 최문수하고 그 다음에 뭐 등기상에 누구 한 명 더 있었는데 보도록 하죠. 최문수와 최석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죠? 최문수하고 최석진인데 지금 딱 보면 낙찰자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송씨죠. 그러니까 최석진 씨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2등이 90만 원인데 이거를 350까지 써가지고 잡았다는 것은 소유자도 아니고 뭐 이해관계인 아니면 우리 그 가족의 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건 동네 가서 찾아보면 이 묘가 누구면지 바로 알 수 있겠죠. 아무래도 토지 주인이 최 씨니까 여기가 최 씨 묘일 수도 있으나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소유자하고 그 묘의 가족일지, 아니면 제3자가 뭐 지분 투자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지저분하게 갈지 그것은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단점은 언급할 거가 아니고, 뭐, 조사 포인트도 우리가 이거는 입찰을 한다면은, 입찰 대상은 아니어가지고, 입찰을 굳이 한다면, 여기가 정말로 개발이 된다면, 또는 아니면 묘가 저렇게 생기지 않았다면, 조사 포인트는, 이게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냐, 없냐를 뭐 조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워낙에 지분이고, 작은 평수고, 맹지기 때문에 투자 가치 자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거는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묘에 대해서 이런 견해로 분석해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오늘은 이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재밌는 사례죠.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